10월 1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는요.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좀치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우리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이 정치권에 사라진 웃음 포인트를 억지로라도 찾아드립니다. 여의도 박장대소 지금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박 실장님은 저 어제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어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잠깐 제가 이 자리에서 왔다 갔죠. 아니 근데 이게 동접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떡해요? 신인기 변호사님이 제가 보니까 훨씬 잘하는 거예요. 아유, 역시 법을 아는 분하고. 댓글 보니까 뭐 완전히 그냥 신인규 막 난리가 났네요. 어제는 장성철 보기 싫어 나간다는 분들이 계시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나를 왜 맨날 이럴까? 어제는 박성태 실장님이 여기 앉아 계셨고 제가 뉴스 리액터로 그 자리에 어제 앉아서 한번 했었고요. 우리 오늘 장성철 소장님은 국군의 날인데 네.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좀 한번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좀 주실 수 국군 있으실까요? 장병 여러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태 실장님도 군인분들 힘내시라고. 네, 군인분들 힘내십시오. 파이팅. 아니 근데 아주 담백하게. 그러니까 헌신의 날이니까. 너무 무미건조했나요? 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단어를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비꼰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그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예. 전혀 실질적으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기사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 군대의 중추 세력인 부사관들 40%가 지금 그만두고 있다. 잠수함 타는 분들의 50%가 그만둬가지고 최신형 어떤 함정이나 잠수함이나 이런 기계가 들어와도 이걸 운영할 사람이 없다. 큰일 났다. 아니 하사관들이 병장 월급 200만 원 네. 낮에 내년인가요? 최종 이제 올리게 돼 있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로가 있고 하사관 월급은 그렇게 안 오르고 그러니까. 짜증나죠. 올려줘야지. 네. 네. 그러니까 말로만 할 게 계산은 아니라 그럼. 조금 이게 특별한 날에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좀 관심을 맞아요. 많이 쏟아야 될 아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계획을 잡고 네. 그런 계획을 이제 로드맵이라고 해요. 어떻게 할지. 근데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그런 게 없어요. 아하.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 병장 사병도 월급 올라야 되는데 네. 그럼 세계적으로 그럼 다른 그 부사관들과의 급여 차이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하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네. 군의 어떤 임금 체계 그리고 군인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이런 것까지도 좀 타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냥 병장 월급 올려주고 이런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오늘 조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에 좀 불쾌한 감이 들더라고요. 불쾌하셨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헌신에 네. 감사드린다,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 막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최상병은요? 아, 가장 중요한 부분. 최상병은요? 군인들 그렇게 위한다면서 그렇죠. 그렇게 정말 청운의 꿈을 갖고 예. 삶을 살아나가야 할 군인이 갑작스럽게 정말 그렇게 대통령이 뭐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뭐 부동시 때문에 못 갔다는데 예. 뭐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저도 부동시가 좀 있지만 가거든요. 근데 부동시도 뭐 그런데 전투식량 덕후야. 아, 먹는데 진심. 아니 먹는데. 내가 수많은 밀떡들을 봤거든요. 밀리터리 덕후를 밀떡이라고 하잖아요. 밀떡. 예. 오히려 군대 안 간 분들 중에 밀떡들이 좀 있어요. 더 호기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예. 밀떡의 1번이 소총, 총. 아. 2번이 전차예요. 전투식량 덕후인데 처음 봤어요. 아, 전투 식량 덕후. 네. 식량 덕후. 네, 전투식량 덕후. 아. 뭐 미국, 호주의 전투식량을 다 찾아서 맛봤다는데 예. 무슨 그게 예. 말도 안 되는 예. 그겁니까? 전투식량 실제 먹지도 않아요. 아하. 근데 그런 것처럼 기사병이다 하죠. 제가 한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전투식량 예산이 늘려야 되죠. 그러면 어디서 늘려서 부식비에서. 그러면 군인들이 매일 먹는 밥의 부식비 예산은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왜? 전투식량 쌓아놓느라고. 그리고 지금 오늘도 국군의 날인데 국군의 날 기념하고 정말 좋죠. 근데 무슨 김정은이 부러웠나 봐요. 왜 또 왜? 아니 지금 아까도 밖에서 대기하는데 전투기 날아다니고. 방금도 소리가 네, 막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전쟁 난 것 같아. 아니 저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88 올림픽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하. 매스 게임 학생들 매스 게임 하거든요. 막 동원이 돼가지고. 동원이 돼가지고 예. 방법 끝나고 우리나라에
국위를 선양한다고 하면서 하지만 학생들 그런 걸 자부심 느끼라고 하지만 하나도 안 느낍니다. 이번에도 군인도 6천여 명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군인들 사기 진작 국방부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걸 시가행진 같은 걸 하면서 사기 진작을 느끼는 장병들은 1%가 안 될 거예요. 다 무슨 이게 엉엉엉이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해야 될 일, 치해병 특검법이나 이쪽에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금 이 시가행진에 목숨 거니까 아마 그런 평가를 아니 하실 것 같아요. 시가행진 할 시간 있고 뭐 있으면 차라리 훈련을 하죠. 저건 보여주기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윗사람들 보여주기식.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제식 훈련하면서 무슨 누구 높은 사람 오면 막 이런 거. 막 광나게 닦고. 네, 그런 거지. 그리고 현무 5가 공개됐다고 하는데 현무 5로 지금 현무 5가 뭐고 하나요? 저는 대북 오무 풍선이나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오물풍선. 천둥이 날아다니는데 오무 풍선 어떻게 막을까? 불안해 죽겠어 맨날. 그래서 오늘 이제 안보 얘기를 하면 또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좀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핵심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태의 말말말 어떤 말 골라오셨나요? 저는 오. 한심합니다. 한동훈 한심합니다. 한동훈이 한심한 거예요? 한동훈이 누구에게 한심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저는 늘 중의적 표현을 쓰죠. 한동훈의 한심. 한동훈이 한심해? 아니 한동훈이 한심합니다라고 오늘 페이스북에 얘기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부가 투자한 기관에 그러니까 서울보증보험 얘기하는 거죠. 김대남 전 행정관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여요.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좀 올렸죠. 그렇죠. 좌파 매체에 나를 공격하라고 사주하다니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공개한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난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었던 그래서 실제 서울의 소리가 기사도 썼어요. 예. 우리 조금 전에 사실 매부쇼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내용인데 제가 아침에 딱 사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침에 보고 한동훈 대표의 페이스북을 보고 아 오늘 키워드는 이걸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느낌이 했습니다. 딱 오셨군요. 한심합니다. 한동훈 한심합니다. 한심합니다. 그 어젯밤이죠.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이제 선임 행정관하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된 건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7월 10일에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명수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총선 여론조사 당비로 자신의 대선 인지도 조사를 실시했다라고 이게 제보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김대남 행정관이 이 통화에서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좀 기획해가지고 서울의 소리에서 쳐주면 여사가 좋아하겠는데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제 이 녹취록 지금 파장이 큰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거를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한심하다.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이 나를 공격하라고 좌파 매체에 공격 사주를 했다.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저도 전체적으로 한심하다고 봐요. 그런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페이스북에 길게 쓰지도 않았어요. 네, 짧게 딱 요점만 해서 한심하다고 쓴 거는 정말 짜증났다 이제. 대통령실 아이고 뭐 대통령실 행정관이 했겠지만 그냥 개인 한 명 뜻이겠습니까? 대통령실 분위기 뭐 크게는 대통령과 여사를 향한 한심합니다라고 보는 것 같고 한심하다고만 느끼지 말고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결단의 칼을 들어라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안 된다 지금 들면 안 돼. 자꾸 한동훈 보내려고 그래요. 왜 지금 칼 들면은 칼 맞아 죽어요 지금 한동훈이. 재밌잖아요. 힘이 없어 지금 한동훈은. 그러니까 팔굽혀펴기 해가지고 팔에 힘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칼 들어야 돼. 지금 들다가 이렇게 떨어져. 안 지금 돼. 두 달이 대표가 된 지 두 달이 넘었잖아요. 두 달이 넘어갔는데 자기 편이 오히려 늘어야 되는데 줄고 있어. 오히려 줄고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올 때 보도가 뭐였어요?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자신의 보좌진을 한동훈 캠프에 파견 보냈다. 그러니까 30명 정도는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0명이 다 저요 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10명 이상이 공개적으로 약간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모양이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때는 다음 대선 주자는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군. 그러면 난 잘 보여야지라고 먼저 손든 사람이 손을 높이 든 사람이 한 10명 정도 이 정도 든 사람이 한 10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당시 봤는데. 이제 컨벤션 효과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전당도 이제 끝나고 뭐 이때쯤이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든 사람이 다시 이거 거기 손든 거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약간 결렸다. 줄었어. 그 9월 18일 날. 우리 장 소장님은 좀 어떻게 어제 녹취록 보셨어요? 녹취록 말고 좀 이따 녹취록 얘기하고 이게 맞는 게 9월 18일 날
그 추석 네. 연휴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수요일. 음. 한동훈계 의원들이 네. 등산 가자 그래가지고 모였어. 아. 근데 몇 명 할게? 친한 네 게 명. 몇 명 왔습니까? 친한 게. 알아맞혀보세요 숫자. 우선 6명. 어떻게 알았어? 오. 어떻게 알았지? 자축입니다. 이제 천공은 아니어도 백공 정도 이야. 된다. 야, 여섯 명 대단하신데요? 어때요? 6명. 6명이 딱 모였습니까? 네, 그저 한동훈 대표까지 7명이 아이고. 등산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잘 나가면은 막 사람들이 그러겠지. 나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왜 그래 왜? 나 진짜 나 진짜 보고 싶었는데 나 등산 잘해. 김밥도 싸왔어. 막 이렇게 오는데 그냥 연락받은 사람들도 나 지금 추석 연휴 인사 다녀야 되고 지역구 가야 돼서 미안해요. 그거 이런 거지. 분명히 개인 카톡으로 왔으면 일자 줄어야 되잖아요. 그냥 싹 보고 야 일자 줄어들면 내가 받는데 안 간 것처럼 됐으니까 안 읽었어 아직도. 안 읽은 것처럼 하려고 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서로 좀 의아하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아니 그러면 몇 명 초대했는데 6명 온 걸까요? 그건 대략 몰라요. 예상을 그건 해보자면. 모르는데 한동훈계 의원들 했는데 6분밖에 안 많이 왔다고 축소되고 그러더라고요. 있다. 네. 아니 그럼 우리 소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어제 녹취로 그 김대남 비서관 얘기가 더 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신윤기 변호사가 이 좌파 방송에 나와가지고 일파만파 퍼진다고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일파만파 퍼지는 거예요 지금. 저 때문에? 다른 보수파 방송에서는 전혀 지금 다루고 있질 않아요. 다른 데는 아닙니까, 지금? 안 다뤄 지금. 신기 변호사가 막 불 붙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신 변호사님이. 예. 근데 저는 어제 그 김대남 씨의 얘기 중에서 눈여겨봤던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추상적으로 대통령실 분위기 그런데 대통령 그런데 김건희 여사 그런데 이거를 김대남 씨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줬어. 이 사람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정확하겠죠. 뭐라고 했냐면 답답해. 그만큼 진짜 힘들어. 누가 대통령한테 얘기하냐고. 얘기해봐야 뭐 괜히 본전도 못 찾으니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지. 이게 대통령실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모라면 대통령님 이거 아닙니다. 진짜 잘못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다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사님의 입만 바라보는 거죠. 죽은 조직이에요. 이러면. 이미 죽은 조직이다. 참모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일단 경로를 해요. 때리진 않잖아요. 그래도 화만 아니 내지. 제가 이제 검찰총장 때부터 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대통령이 사실 중앙지검장일 때도 화날 때는 엄청 크게 뭐라고 이제 전화했다고 야 이 XX야 쫙 주변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얘기를 뭐 아주 막 분을 못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은 화내는 게 기본이야. 그래서 총장 때도 뭐 밑에서 많이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이 있을 때 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동수 감찰부장이 감찰부장이죠? 있었고 그다음에 이종근 형사부장이 있었고 안 좋았잖아요. 부장들이 이제 장관의 뜻을 따라서 총장을 견제하는 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이제 그 얘기를 했대요. 근데 총장이 이 양반들 내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 하던데 거기를 그 얘기를 듣던 분이 앞에서는 당연히 찍소리 못 하지. 맨날 이렇게 그 소리를 뭐라고 하니 화를 내니까. 경로를 하니까 아예 그러니까 서로 대립각이 있는 분들도 앞에서는 일단 얘기를 못 한대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 앞에서 뭔 얘기를 하겠냐. 그러니까 뭐 한 번 딱 얘기 들으면은 무슨 부경화를 누리겠어요. 일단은 그냥 나 무슨 부경화를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모들의 진언도 이제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걸 저희는 그냥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에 들어서 얘기를 한 것들인데 네. 그 김대남 행정관이 그 분위기를 쭉 다 얘기해 준 거죠. 물론 약간의 과장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알기엔 충분하게 우리가 짐작했던 것도 전해 들은 게 다 맞았다고 확인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는 그냥 강제로 입틀막 시키고 안에서는 그냥 자야신들이 스스로 입틀막을 하는 거야. 셀프로 안에서는. 입틀막 정권은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회사 생활 해도 저는 이제 그 팀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뒷담화는 다 인정해요. 안 보이는 데서 사실 김대남 그 행정관도 뒷담화를 한 거죠. 그렇죠. 이건 없을 때 한 거니까. 뒷담화를 한 건데 그럴 수 있어요. 인정해 저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대통령실 분위기를 알겠구나. 그렇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게 어제 녹취록의 가장 큰 핵심이다. 대통령실의 저는 분위기를 요 볼 얘기도 수 되게 있었다는 좋아요. 거죠. 24년 4월 18일 녹취. 네.
뭐 쏘우셨어요? 예. 아니 꼴통이잖아. 녹취 양이 많아가지고 꼴통 맞잖아. 꼴통.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꼴통이라고 지정하는 듯한 네. 그런 표현이 좀 나왔었죠. 녹취의 핵심 단어는 꼴통인 것 같아요. 꼴통. 꼴통이 나왔다. 꼴통. 옆에서 지켜본 주저리라는 말도 나옵니다. 예, 꼴통. 예. 그러면 다음 주제로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 패싱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주체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두 분이 뭐 검찰에서는 거의 호용호제급으로 아주 그냥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서 정치를 해도 좀 잘할 수 있겠다. 윤석열 대통령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유독 한동훈밖에 없다. 이런 민심이 많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10월 2일에 내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만찬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빠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매년 이렇게 했던 거야. 우리 국정감사 전에 격려하는 자리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뭘 어떻게 봐요? 나 한동훈 싫어. 한동훈 안 만날래 이거지. 한동훈 무시해. 자, 국민의힘 사람들 한동훈은 내가 인정 안 하니까 무시해버려. 공개적으로. 이런 신호를 준 거죠. 그러니까 매년 해왔다고? 작년에도 했었나? 그럼 작년에 김기현 당대표를 빼고 했나? 그러니까 굳이 빼고요, 당대표를. 굳이 뺐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확인을 저희가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놓고 한동훈 무시하는 거예요. 걔 모욕주기예요. 그냥 계속. 왜냐하면은 뒤끝 장렬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참석하는 행사에 30분 전에 에이 나 안 갈래 이래버렸잖아요. 안 갔죠? 그래? 안 갈라? 안 와? 난 너 안 불러. 서로 이제 감정 싸움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이기나 보자. 큰일 났어요. 이게 더 먼저 제가 이 얘기를 사실 들었었어요. 그래? 그 원내대표 지도부, 네. 원내 지도부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원내 지도부, 상임위원장, 간사단 해서 만찬. 내일 저녁이죠? 네. 내일 저녁에 만찬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여권 관계자한테 듣기로는 보안상이다. 근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이거 보안이 되겠어? 그러더니 오늘 이제 동아일보에 딱 났습니다. 보안상이다 났는데 물론 내일이니까 뭐 사실 오늘 정도는 날 고거긴 한데. 그럼 이 얘기를 듣고 한동훈 대표가 그 행사장에 안 그랬을 갔나? 수도 있죠. 뭐 나 안 불러? 아니 나 안 가. 근데 뭐 국감을 앞두고 그럴 수도 있는 건 아니야라고 저도 이제 그분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뻔히 이거는 한동훈 엿먹으라는 그렇지. 거다.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지금 좀 고립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한동훈 대표 지금 기점으로 이제 내일 만찬이고 본인은 빠졌는데 지금 감정 상태가 좀 어떨까요? 한동훈 대표 마음을 좀 추측해 보신다면요. 씩씩대고 있어. 뭐라고? 엿 같지. 씩씩대고 있을 것 같아. 네.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부름 나도 안 가야지 뭐 이러지 않을까 서로. 그러니까 독대 시켜줘. 독대 아니면 나 안 해. 이제 그런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한심을 딱 표현했잖아요. 예. 이게 다 연동된 거예요. 한심합니다. 한심하다. 네. 한마디로. 요게 이제 요 상황만 얘기했겠어요. 대통령을 직접 언급해야 하지만 요 본인을 뺀 원내 지도부 추경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원내 지도부만 불러서 내일 저녁을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빼고. 지난 불과 일주일 전쯤에 만찬에서 그렇게 독대 요청으로도 안 하더니 그때는 또 돼지고기 소고기나 많이 먹고 가. 먹고 꺼져 사실은. 동훈이가 좋아하는 고기를 해줬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고기나 먹어 이거 했는데 이번엔 또 만찬 또 하면서 안 불렀잖아요. 아예. 그거는 이제 보란 듯이 엿먹이는 거니까 한동훈 대표의 대답이 거기가 한심합니다. 지금이 당신이 나한테 이럴 때야? 지금 의료대란의 여사 특검에 아이고 한심하다. 요게 사실은 저는 그래서 김대남 행정관에 대한 평가를 빗대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아니 그러면 지금 박성태 실장님의 표현에 빌리면 한심하다라는 게 정말 그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장성철 소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보여져. 아니 왜냐면 대통령실의 참모들과 대통령은 거의 동급으로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 있는 분들은 정말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가 그렇게 한동훈 대표를 생각을 하니까 이러한 행동을 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젠가요? 그 누구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대인이라고 그런 표현 쓰셨잖아요.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큰 대자 쓴 거죠? 네. 그냥 대인. 뭐가 대인이야?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대인이라는 것은 너그럽고 품이 크고 다 포용하고 그런 분을 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는 행동은
지금 대인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소인인 것 같아요. 소인이다.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일들에 투영시켜서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소인배다. 진짜 한동훈 대표 말대로 대통령이 좀 한심한 것 같아요. 한심하다. 네, 지금이 사실은 만약에 정말 국정감사를 대비해서 원내 지도부의 만찬이 필요해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계속 노출돼서 국민들이 물론 일부 국민들이에요. 일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한동훈 대표도 불러서 네. 같이 와라. 네. 이게 맞죠. 그게 맞지. 원내 지도부 상임위원장 다 하면은 한 15명 이상이 돼요. 간사람까지 네. 포함이 되면 뭐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한 20-3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숟가락 더 놔서 당 대표나 뭐 이런 분들 몇 분만 더 부르면 돼요. 그런데 안 부르는 거는 그냥 엿 먹어봐라. 너에 대한 마음은 이 정도야. 확실히 보여준다는 네, 거죠. 그냥 패싱을 보여주려고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의도거든요. 저는 이 말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의견은 한심하다 동의합니다. 제가 예측하건데 네. 며칠 안으로 한동훈 대표가 오. 밴댕이 회를 먹거나 아니면은 노량진 수산시장 가가지고 예. 밴댕이를 이렇게 들고 아 그때 생닭 이후에 지금 밴댕이를 퍼포먼스를 한번 하지 않을까 퍼포먼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근데 제작진님이 저한테 이제 표현 좀 살살 엿 먹어라 이런 거 안 돼요? 욕했어요? 조금 수위 조절을 엿은 괜찮아요. 엿. 예. 욕하지 마. 아, 왜 그래요? 예. 욕은 페북에다가만 해요. 엿은 드라마에도 나오잖아. 그럼 빨리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촉박해가지고 페이스북 하자고 그래. 본인 페이스북. 페이스북 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장성철의 말말말 어떤 주제 가져오셨나요? 김건희예요. 이제 김건희. 이제 10월 달은 김건희의 달입니다. 그 말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봐보세요. 지금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거의 매일매일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되잖아요. 민주당은 벼르고 있죠. 김건희 국감이야. 아하.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각 상임위에서 다 낱낱이 밝힐 거야 라고 벼르고 있거든요. 10월 달은 10월은 김건희. 김건희 달이 이거 저기 거의 국경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10월을 김건희의 달로 지정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로.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임시 공휴일로 다 해야 될 거 수도 있어요, 진짜. 김건희 여사. 예. 아니 그래서 10월 달. 지금 우리 장성철 소장님께서 김건희라는 아주 짧으면서 굵은 단어를 이렇게 보여주셨고 우리 박성태 실장님께서 계속 그 사진까지 같이 들고 근데 계시는데 잠깐만요. 이거 머리가 예전에 이렇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사실에 기반해서 만드신 거죠? 예, 맞습니다. 봐봐. 내가 보면 시사인 제작진이 예. 봐봐요. 대통령 헤어스타일 그냥 딱 얼굴이야. 어? 한동훈 대표도 네, 비교까지 그냥 해주고 얼굴이야. 계시는 우리 근데 박성태 여사를 할 때는 디테일 엄청 신경 썼어요. 예, 꼼꼼합니다. 그냥 잠재의식 속에서 여사 나오니까 일단 쫀 거야. 아하. 우리가 조금 봐서 조명도 여기 들어가 있죠, 살짝. 디테일하게. 디테일 다 살려가지고 예. 어쨌든 제작 시간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하려면. 공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 시장이 박성태 노력합니다. 비원이다. 지금은 제 시간이에요. 죄송합니다. 저의 말말말 시간인데 왜 자꾸 잠시만요. 끼어들어요? 저기 뭐 드라마틱하게 제작진분들 옐로 카드 들어갈게요. 같은 거 혹시 없으신가요? 드라마틱하게 아니, 들어갈게요. 퇴장시켜. 예. 그럼 질문으로 죄송합니다.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장성철 소장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주도권 토론 시간이에요. 끼어들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어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거든요. 맞아요. 혐의는 두 사람 사이의 돈 거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그렇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압수수색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캐비넷에 넣을 각종 자료들, 증거물들을 확보했다. 그렇게 보여져요. 명태균 씨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 김건희 여사랑 통화했다? 나 문자 주고받았다? 내일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아마 기사가 나올 텐데 네. 명태균 씨가 이 폰이 공개되면은 아마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야. 내가 이제 책도 막 쓸 거야.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했대요. 너무나 많은 사실을 본인은 알고 있고 이 휴대폰 안에 다 저장돼 있다고 생각을 할 만큼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지금 검찰이
다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 근데 솔직히 신 예. 변호사님도 2년 전에 저랑 통화해가지고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기억 안 나잖아요. 잘 못하죠. 명태균 씨도 그럴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논란이 될 만한 통화하고 문자를 했는지 본인도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있을 거야. 녹음 다 기록이 해놨으니까. 남아있으니까. 녹음 다 해놓지 명태균 씨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의 파장이 어떻게 더 일파만파로 퍼져나갈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파장이 확대될 것 같다. 그러면 박성태 시장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창원지검에서 같이 여쭤봐요. 조금 더 이거 다각도로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포함해서 답을 해주시면 아니 좋겠는데 준비하고 좀 다르게 여쭤본다니까. 좀 궁금해서 너무 이제 왜냐하면 또 JTBC 오래 계셨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검찰이 창원지검이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이 압수수색 들어간 게 진짜 검찰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들어간 걸로 보이세요? 아니면 그냥 하나만한 신용 정도 하는 걸로 좀 들어간 걸로 좀 보이세요? 일단 의미는 사실 뭐 정확히 몰라요. 창원지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모르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해석할 뿐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는 건데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료를 확보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료를 확보됐을 때 제일 쫄 사람 1번 명태균 씨. 명태균 씨. 예. 그러면은 명태균 씨가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공개하면 뭐 공개하는 게 지금 10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걸 가지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이제 검찰도 비슷하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여사나 정권 수뇌부도 검찰이 저거 가지고 왔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한 갈래. 또 하나는 명태균 씨도 그런 그러니까 어떤 다른 분들을 협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약점이 되는 자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 내가 다 갖고 있어 입 조심해라는 효과도 있을 거다. 그냥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인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시사인 동접자 수가 16,000분을 돌파했다는 어마어마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9,000명인데 역시 신인기 변호사가 오늘 우리 변호사님 박장대소 우리 두 분의 효과로 지금 17,000분을 돌파하고 있는데 그걸로 출연료 따로 주는 거 아니죠? 출연료 없어는 나중에. 근데 왜 저를 왜 저기 사회부라고 안 하십니까? 저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왜 저 사회 왜 보란 얘기를 안 해요? 왜? 우리 너무해,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하고 잘하네. 우리 멋있다. 장성철 소장님께서 다른 방송에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내 손아귀에 있다. 내 휴대폰이 공개되면 큰일 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내 말은 듣는다. 뭐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뭐까지도 할 수 있다. 뭐 그러니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보통 사람 사이에서도 좀 쓰기 좀 어려운 건데 대통령 부부에게 그러한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건 내일 아마 기사에서 보시면 될 거예요. 저보고는 좀 그 단어까지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상당히 가까웠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상의했다.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의 기사가 좀 나올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손아귀에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 안 했고요. 손아귀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 너무 단정적으로 지금 써놓으셨어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 말끝 하나로 고발되냐 안 그러니까. 되냐가 알 수 있어.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해석을 열어놓고 그렇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태 그래서 씨 중간 항상 그 뒤에 그런 취지로 이거 그런 취지로 그리고 그런 소문이 꿈꾸셨다고 있다. 해도 됩니다. 꿈에서 봤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젯밤 꿈속에 안전하게 달고 그러면 우리 박성태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 명태균 씨라는 캐릭터를 우리가 좀 처음 보잖아요. 예. 저렇게 좀 비선으로 활동했던 뭐 그림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당당한 배경 좀 뭐로 좀 보십니까? 그냥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의 스타일. 스타일. 아하. 보통 이렇게 본인의 힘을 과시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디서든 그게 일단 외부로 보여질 때는 굽히고 꿀리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스타일을 계속 가는 거다. 아하. 그리고 사실은 네. 물론 검찰의 압색도 당하고 수사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명태균 씨 평생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요 시기가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계속 기사 검색하면서 장성철 또 이런 얘기했네. 아이고 이러면서 또 여기 기사 또 이렇게 났네. 얘도 손 좀 봐야겠는 걸. 요게 이제 사람 보통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본인에 대한 반응. 왜냐면 대통령과의 통화,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된 거를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볼 겁니다. 아하. 그런데 오늘 좀 주말이죠. 페이스북에서 우리 장성철 소장님께서 네. 해프닝 같긴 한데 명태균 씨와 좀 설전을 벌이셨다는데 좀 어떤 내용? 설전은 아니에요. 제가 네. 그냥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서정욱 변호사가 네. 주말에 막 뭐 개혁신당과 관련해서 그쪽에 있는 당직자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되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CBS 방송 나가서도 했고 본인 유튜버에서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장성철과 신한국당 공채 일기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보를 했고 그 사람이 이런 공작의 배우다. 그런데 장성철은 그 사람과 신한국당 공채 일기다. 그러면서 계속 저랑 그 사람을 연관시켜가지고 연관성 있게 저도 공범 형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냥 페북에다가 네. 정우가 너 좀 정신 차려라. 그렇게 좀 올렸더니 아하. 명태균 씨가 제 페북에다가 페북으로 나보고 역술인 휴대폰 가게 했다는 놈도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딴 데 역술인이라고는 안 했는데 딴 사람이 역술인이라고 한 거를 제가 맞아.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맞아요. 아니라는 내가 취지로 얘기하신 제가 건데. 제일 방금 같이 반영하니까 그러니까요. 역술이라고는 않고 다만 좀 뭔가 하늘의 돌을 깨우쳤다. 돌을 깨우쳐서 미래를 좀 내다보는 거는 그 점치는 건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네.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그리고 했어요. 휴대폰 대리점했다라는 거는 아마 제가 제일 처음 얘기한 건 맞아요. 네. 그분의 이제 이력을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어허. 근데 제 페북에다가 놈이라고 저를 공격을 했길래 제가 이 싸가지 없는 XX야. 너 뭐니? 허풍쟁이야. 어디 와서 XX 짓이야.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얘기를 한 거죠. 바로 대댓글 그냥 달아버리신 거예요? 달았죠. 왜 내 페북에 와서 하냐고요. 왜 지 페북에. 아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뭐 본인 얘기를 하고 본인 어떤 영향력을 가졌고 이거는 전 상관이 없어요.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제가 얘기 들은 것 뭐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왜 제 페북에 와서 저러는지 좀 이해가 되질 않고 그 장윤성 기자한테 예. 장성철 고소할 거라고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장윤성 기자님하고 통화를 따로 하면서 네. 따로 예. 장윤선하고 장성철 둘 다 고소할 거야 막 계속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고소하시라고. 근데 좀 신기한 게 명태균 씨가 소장님 페이스북 친구예요? 친구 아니에요. 근데 제 어떻게 봤더니. 제가 전체 공개로 해놨거든요. 아니 공개는 했는데 어떻게 수많은 제 페북을 계속 본대요. 명태균 씨. 막 그러면서 막 그렇다니까. 본인 페북에다가 네. 첫 번째 본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의견을 낼 때 제 사진하고 제 뭐 얘기한 거를 제일 처음에 올렸더라고. 아하. 그러면서 뉴스토마토 측에다가 제발 좀 장성철 입 좀 다물게 하라고. 더 이상 자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도 아니 했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명태균 씨가 뭐 주진우 기자도 만나고요.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 많은 목소리를 또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명태균 씨가 팔로워야. 아, 그러니까 쓰자마자 바로 들어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그렇죠. 결국 핵심은 이제 재의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8표, 이 무기명 투표니까요. 8표 이탈표 나온다 안 나온다에 대해서 보수를 잘 아시는 우리 장성철 수장님께서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알쏭달쏭해요. 왜냐하면 그때 알쏭달쏭. 등산 모임에 6명 왔잖아요. 거기다가 안철수는 안 왔거든요. 안철수 의원은 네. 찬성할 가능성도 있어 그 보이는데. 김영우도 찬성을 한번 했었죠. 네. 근데 과연 실질적으로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번에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국감 때 김건희 여사님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이제 터지게 되면 국민적인 분노도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건 도저히 우리가 방어 못하겠다. 국감에서 그런 게 나와버리면. 네, 방어 못하겠다. 우리 정말 이거는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시 특검법안을 올리면 1차에서 200개를 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나. 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네. 사실은 좀 더 속도 조절을 하가면 여러 가지 정말 공분 포인트가 있는 것들이 지금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국감에서 앞서 말씀한 대로 여사의 육성도 나올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좀 그 뒤하면 한동훈 대표가 그걸 기세 삼아 특검법 찬성합시다 네. 해서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하고 네.
부결되면 또 온다. 또 한다. 또 한다. 이런 생각이 같은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자꾸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그러니까. 희석된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윤희석? 있어요. 아직 개그 하신 거죠? 약간 예. 너무 많이 하면 약간 맞아. 뭐 식상할 수도 있지 그럴 것 않나. 같아요. 아니 근데 뭐 또 해? 뭐 이런 탄핵을 느낌. 남발한다.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그래도 10월 10일 전후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선거법 관련된 시효가 10월 10일 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만약에 재의결을 좀 붙인다라고 한다면은 무기명이라는 틀 안에서 좀 자신감 있게 이탈표 좀 던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10월 10일 날 지금은 행안위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강하게 제기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좀 저는- 정무적인 평가에 네, 있어서 네. 일단은 뭐 민주당 내에서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빨리 특검법 가야 된다. 여론이 뜨겁다. 네. 근데 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부결 가능성이 큰 거는 자꾸 트라이하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약간의 맞아요. 뭐죠? 뭐라 그럴까? 관성화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렇거나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30% 내외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너무 민주당이 계속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건 아니라고. 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도 말씀이시죠. 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형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희석시키려고 안 그래도 그 얘기 좀 따로 아, 할 그래요? 겁니다. 예, 어. 이재명 대표 구형 얘기도 그런 중요해서.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근데 들어요. 어차피 그건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여서 이제 선고만 두 가지는 선고의 길이 정해졌잖아요. 근데 그게 뭐 김건희 특검법이 그 전에 부결되든 뭐하든 이게 판세에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는데 지금 보수파 유튜버들이나 보수파 쪽 종편 같은 경우엔 저걸 집중적으로 계속 보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싹 얹으면 최소한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도. 그러면 제가 좀 명확하게 여쭤볼게요. 그냥 이번에 재의결 붙이는 건 상수니까 붙이면 통과된다 안 된다. 우리 장성철 소장님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된다. X 우리 박성태 실장님 10월 4일 날 안에 네.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래서 바로 10월 10일까지 공포 기간까지 하면은 바로 5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러면 부결될 것 같아요. 빠르게 하면 좀 예. 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공소시효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까지 기소된 선거법 관련해서 네.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 있고 수사 중인 의원들이 몇 명 있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 무슨 검찰이 기소할까봐 국민의힘들이 참 못한다. 그거는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10월 10일이 선거시효잖아요. 그거는 별로 저는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좀 더 많이 그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일단 깃발을 들어야 돼요. 8명을 모으려면 8명이 따로 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한동훈 대표가 그냥 찬성합시다 해야 가능한 일인데 그 결심하도록 한동훈 대표를 자꾸 좀 살살 달래기도 하고 잠깐 PD님 꼬시기도 하고 저희가 또 이제 평론가로서 생명력은 오래 가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하나 찍고 또 하나 가결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예. 9표가 찬성표가 근데 나와가지고 이미 늦은 게 가결될 것 같습니다. 예, 생방으로 다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나갔기 아, 때문에. 이거 녹화 아니구나. 예. 근데 근데 지금 가결될 것도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 주시는 순간에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인데 그렇죠. 아마 이제 이번 주는 갤럽 조사가 안 나오더라도 네. 다음 주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다음 주도 안 한대요. 다음 주도 안 나오나요? 네, 이번 주 다음 주 안 한대요. 그러면은 휴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주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 이게 아마 가장 저는 이제 핵심 분수령이 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요. 재의결 시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맞아요. 넘어가면서 네. 우리 정성준님께서 슈퍼챗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시사인 응원해 주신다면서 큰거 쏘셨네. 큰 거 빨간색 네. 큰 거 쏘셨는데 정당 바로 세우기 코믹스 신인규의 시정 씨 관심 부탁드린다고 직원 아니에요? 아니 우리 정성준님 네. 순수하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대로 예? 이거 알려야죠. 제가 읽기가 좀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볼 때 직원이 10만 원이나 쏜 것 같은데 아니 지금은 아니세요. 이거 정말 아니, 허위 사실입니다. 농담입니다. 예, 순수한 순수하게 쏘신 겁니다. 앞서 다른 방송에서도 지지자께서 엄청나게 아유. 슈퍼챗도 쏘시고 하시더라고. 아유. 요즘 신인규가 대세야. 아닙니다. 예. 정당 바로 세우기 코믹스 신인규 시대정신 관심 예.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빨간색 슈퍼챗을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가 37개가 있어요. 아유, 와, 감사합니다. 진짜 뭐 대단합니다. 저는 참고로 하나만 그냥 물 들어온 김에 노 한 번만 더 젖자면은 하세요. 제가 이제 10월 말에 제 책이 한 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철 소장님께서 보수 진영에 큰 역작을 하나 남기셨는데 보수의 민낯. 제
욕심 같다면 그 역작을 조금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그런 책을 하나 제가 냈는데 물론 거기에는 못 뭐예요? 미치겠지만 아직 제목은 비공개입니다. 출판사와 지금 협의 중이기 제목은 때문에. 땡땡이 민낯으로요 그러면 땡땡이 민낯. 근데 저도 5글자입니다. 아, 그래요? 예, 5글자로 이제 되는데 그래서 그 책이 또 나오니까 그 깨알 홍보 잠깐 들어가고 저도 사볼게요. 예. 사인해 주세요. 한 권씩 제가 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사봐야죠. 사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벌써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주제 또 민주당 얘기도 해야 되니까 이 말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거고 법원의 선고는 이제 11월 25일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구형을 했고요. 이 사건 선고는 11월 15일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 관련된 1심 사건이 이제 2개나 남아 있는 건데 이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에 큰 타격이 좀 될 걸로 보시나요? 장성철 수사님? 단기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또 큰 영향력 친형상을 입혔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여러 가지가 겹쳐지면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6일인가요? 네. 이제 재보궐선거 있잖아요. 10월 16일. 영광 군수, 예. 곡성 군수.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안 되고 무소속 후보나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호남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지가 이거는 좀 회의감을 갖고 있네.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호남 이렇게 되면 그게 더 좀 큰 문제라고 봐요. 거기에다가 만약 11월 달에 유죄까지 나오게 되면 호남 민심 더욱더 우리 아니 저러다가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면 이거 우리 민주당 후보도 없이 이건 대선 또 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대안 세력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기가 시작된다고 봐야지 단기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리고 리더십이 흔들리고 권위가 흔들리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지가 틈만 벌어지는 것만 해도 큰 위기죠. 예를 들면 큰 댐도 네. 개미구멍, 바늘구멍 하나만 딱 생겨도 무너지잖아요. 시간 문제일 것 같다. 그래서 10월 11월은 참 이재명 대표에게 고난의 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이제 그 10월 달에 재보궐선거 결과와 그렇죠. 연동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성태 실장님 민주당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도 뭐 법정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당장에 충격은 안 될 거예요. 다만 이재명 대표와 친명 지도부에서는 일단 가능성이 되게 낮더라도 이 가능성이 만약에 터지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 그 다음에 스토리로는 시나리오는 저게 있겠죠. 둘 다 무죄 받는다. 그러면 완전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유죄인데 형량을 보면 피선거권을 잃는 형량이 나온다. 1심에서든. 그러면 그래도 일단은 그냥 가요. 이렇게 되면 검찰이 재판부를 공격할 수는 없고 검찰이 악의적으로 해서 만든 걸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네. 검찰의 이건 정치적 탄압이다. 검찰이 정치를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갈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악재라는 건 이제 리더십을 잃는 건 여러 악재들이 겹쳐서 되는 거거든요. 요거 하나만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나중에 결정적 트리거가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악재 하나를 쌓아두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 소장님 좀 말씀 더 보태시죠. 조국신당이 지난번 총선 때 비례대표에서는 그러니까 지지율, 득표율에서는 더 높았잖아요. 4%인가 민주당보다 더 호남 지역에서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 기반 하에서 이번에 군수선거 친다? 그럼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심을 저 같은 평론가가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11월 달에 유죄 받으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이럴 거고 만약 11월 달에 일단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중도층 한 20% 분들은 확정적 범죄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범죄자가 대통령 되는 게 맞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야 지금 이 독재 국가 검찰의 보복 막 이런 식으로만 정쟁의 수단으로 위기를 돌파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되게 쉬운 생각이다. 그래서 정말 정밀하게 접근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우리 어제
그 박성태 앵커님께서 그 진행을 또 하셨잖아요. 아 저는 안 해도 돼요. 그 소감을 좀 말씀하시면 아니, 무슨- 저도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진행 어제 소감. 엄청 오래 많이 했어요 소감을. 소감을 생략하시니까 그럼 저의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여의도 박장대소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게 저도 사실 패널 할 때는 이게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이제 운전하는 거 같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니까 이거 무슨 마치 비행기 조종하는 느낌이 나서 상당히 좀 정신없고 이렇게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는데요. 아무튼 저는 우리 박성태 앵커님께서 늘 진행하실 때 그 프로에만 제가 나갔었는데 너무 대단하신 일을 하신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좀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진행시켜줘요. 왜 저는 진행 안 시켜줘요? 예, 우리 아니, 장성철 그 아까 소장님의 팩트가 예. 요청했는데 소장님 아예 그런 적 없어. 아니야 몰라. 요거 진실 규명 좀 청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 저기 제작진들이 욕을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제작진 편 들어요? 그럼 당연히 내가 여기서 제작진 편 들지. 제작진이 더 힘이 센데. 나랑 안 볼 거야? 예. 아니, 참고로 저도 제작진 편입니다. 저도 우리 그래? 시사인 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말씀도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 소장님은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걸로 진실 규명을 해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여의도 박장대소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은지의 뉴스인 10월 1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후 5시에는 김종대 전 의원의 정치 풀 악셀이 방송됩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고요. 옆자리에는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타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